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토론 원외 측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경 부대변인,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너를 바꿔서 나왔는데 두 분 재밌는 토론 부탁드리고요. 자,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도 일단 상경은 안 한 채 부산에 있는 것 같은데 순천을 또 갔군요. 부산에서 예, 지역을 돌고 있는 상황이다. 뭐 윤석열 후보가 뭐 레프레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항의성 칩거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항의성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걸 리프레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뭐 공감하기는 어려울 거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뭐 기존의 어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패싱 논란이라든지 뭐 또는 익명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계속해서 어떤 당내 인사들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항의가 아닌가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의도 바닥에 돌아다니는 소문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 또 윤 캠프에서 이준석은 물론이고 이준석이 임명한 여러 사람들도 패싱시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저도 예. 어제 라디오에서 다른 라디오에서 말을 했듯이 뭐 청년위원회를 꾸림에 있어서 저한테도 제안이 왔었는데 그래요? 그게 예. 제가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제가 합류하게 된다면 이게 자리 받으려고 글을 썼냐라는 비판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거절한 바는 있고, 뭐 어떤 자리 싸움이라기보다는 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후보와 어떤 대표 사이 1대1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측근에 있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을 빌린 그런 공격들을 하고 있어서 다소 불화가 좀 예.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민주당은 선대위 후보폰을 한번 먼저 치렀고 그래서 후보가 다 갈아엎겠다 해서 지금 쇄신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선대위 만들고 나서 아직 조금 전열이 정비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그전에 민주당이 선대위를 못할 거라고, 원팀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찌됐든 간에 3주 안에 그 트러블 없이 이렇게 뭔가 좀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다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민주당이 좀 기분 좋지 않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선대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비판이 크지 않습니다. 비판해봤자 국민들이 보시기에 니네나 잘해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국민의힘 선대위가 빨리 좀 재정비에 좀 되고 제대로 좀 꾸려져서 진짜 국민의 미래, 앞으로 국민들이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좋아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거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를 덧붙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내부가 이렇게 스스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효과를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다. 빨리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말은 합니다만 김종인 합류 안 하고 지금 이준석까지 저렇게 돼서 아주 기쁠 겁니다. 그런데 좀 민주당. 이상한 게요. 당 대변인이 지금 대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당 대변인이세요. 그런데 선대위 합류를 건의를 왔고 제가 거기에 안 하겠다고 이제 거절을 했다. 그 전에 이제 SNS 글 올린 걸 봐서.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 그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좀 우리 그 전에 김종인 체제에서 오셨던 많은 청년분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에 또 새로 합류하신 청년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포함 들어가지 않으신 건 맞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1차안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나 저희나 뭐 의원급들, 중진 의원급들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았고요. 이후에 있을 어떤 2, 3차 인선 안에서 뭐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보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게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이제 중진 의원급들이 다 왔다가 이제 결제 단위에서 그런 분들이 빠지는 거고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채워졌어요. 그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뭐 저 같은 부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굳이 나중에 선대위에서 다시 재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그렇게 일선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윤석열 후보가 무리하게 전화하지 않겠다. 당무 복귀하면 대화할 것이다. 그 너무 상황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가 좀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이제 지방 일정을 다니는 네. 과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받기 힘든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뭐 권성동 총장을 보내서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대선 후보가 지방을 다니는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또 그에 대한 피해가 굉장할 수 예.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도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1대1 회동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언제 당무 복귀하는지 좀 지켜보고요. 이재명 후보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좀 따라잡았다 윤석열 후보를. 근데 이번 주 여론조사 보면은 정체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 지표를 좀 살펴보니까 중도층하고 여성층에서 좀 빠졌다. 지난주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조카 살인변호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냐. 또 야당에서 이 문제 가지고 김병준 위원장, 홍준표 의원, 이수정 교수 차례차례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물론 뭐 논리적으로는 그 누구라도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감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중도층이나 여성표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우선은 15년, 16년 전의 일인 거고요. 그 국선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직접 그렇게 애원을 하면은 솔직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변호사 단체, 많은 변호사, 오늘 변호사 협회 회장인가요? 논평도 냈는데요. 변호사가 본인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흉악범도 기본권은 보장이 돼야 네. 된다라는 거 이제 변호사 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사람,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그 여성의 가족이라면 그 흉악범뿐만 아니고 그 변호했던 변호사까지 저는 솔직히 용서를 못할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달게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피해 여성이 나오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정치인으로서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비판 받을 점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 그럼 앞으로 변화하는 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선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15년, 16년 전 일이라는 게 여기서 왜 나온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좀 변협에서 말씀하신 걸 말씀한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 9월 달인가 논평 냈었는데 변호사가 변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신미약과 어떤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을 주장하였는데 2018년에 보면 이제 김성수 씨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감형에 굉장히 분노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의 입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재명 도지사 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심신미약과 이 정신질환 감형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빨리 표명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본인의 현재 입장인지 표현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정신질환 감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론 있어요? 글쎄요. 이 없으면 안 부분에 해도 지적한 돼요, 굳이. 부분은 옳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였을 때 뭐 15년 전이죠. 뭐 왜 그러냐고 말씀 주시면 그땐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그냥 아무 직책 없는 그냥 부대변인 이런 정도의 정치인이었던 거고 그때 뭐 성남시장도 아니었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변호사의 직업인 거죠. 직업과 정치인으로서를 그 정책을 제안한 부분은 좀 구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이따가 뭐 얘기도 하겠는데요. 뭐 52시간제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일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번에 비판을 받고 나서 또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좀 지켜보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살인자 집안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은 조금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거 뭐 연좌제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같은 논리면 박 전 대통령 조카들도 사촌들끼리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를 민주당에서 펴진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좀 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게 아마 홍준표 예.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이 예. 나간 사안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청년층 또 여성 이런 사람들을 지금 대거 영입하면서 그네들에게 어떤 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입 이제 1호죠. 30대 워킹맘 군사 전문가 조동원 교수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임명했는데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평가 좋지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변호사 유튜버께서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 사생활 뭐, 그리고 또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을 그냥 이거 예. 배 아픈 거 아닌가요? 배 아파서 괜히 근데 그런 것이 그분을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부분인 측이라고 거고요. 표현하는 거는 조금 그러면 그분이 너무 나갔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네, 말씀하고 지금 싶죠. 이준석 근데 대표가 몇 달 국민께서 동안 지금 보시기에는 유튜버들이랑 선을 그렇죠. 긋고 맞아요.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분이 민주당 소속은 아니죠. 그분이 그럼 무슨 뭐 열린우리당 뭐 이런 저희 소속입니까? 소속도 열린민주당 소속입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더 거기에 또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으신다면 조금 더 그걸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리고 제가 아까 그 52시간제라도 최저임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을 다시 보니까 없어요. 아니요, 이따 뒤에 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예, 됩니다. 예, 이따 드릴 테니까. 걱정했죠. 자, 예, 근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가로세로 강흥석 씨 이야기한 건데 아마 민주당에서 고소고발 조치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선거판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심각한 또 국민 여론에 대한 또 침해일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 문제는 이 김병준 위원장이 조 교수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를 달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대상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이제 어쨌든 액세서리라는 표현을 한 것이니까 예, 예. 뭐 남성 여성 문제라기보다는 새로 영입된 인사에 대해서 조금 도구로 표현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어 사용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물론 어떤 조동현 교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뭐 김병준 위원장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필요하면 사과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주 52시간 이야기를 봅시다. 윤석열 후보가 많이 원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자, 짧아요. 52시간제 폐지를 언급해서 지금 청년들이 좀 화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제 폐지 언급까지 해서 지금 좀 시끄러운 모양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우선 그렇게 완전히 52시간제 폐지, 최저임금제 폐지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기사화된 거는 그게 폐지는 아니었다라는 예. 식으로 또 말을 하신 걸로 예. 기사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적용이 좀 필요하다면 특히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마다 사업체마다 그 부분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2019년 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 지금 문재인 정부 이 정책이 똥볼 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이 관점이 이분의 관점은 원래 이런 관점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대해서 그냥 이제 와서 말을 바꿔가지고 그냥 좀 탄력적으로 조율 한번 해보지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똥볼 찼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발언인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확인을 2019년도라 그때 대변인이 아니셔서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포털에 검색하면 바로 다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명확히 해주셔야 그게 무슨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수준이면 저는 반박을 드릴 수가 그런 없어요.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큰 자리에서 한 따옴표. 발언인가요? 네, 공식적인 자리였고요. 큰 확인해 따옴표로 보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뭐 이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영상을 보더라도 오늘 윤석열 후보가 백브리핑에서 말했듯이 단위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현장이나 어떤 시간 단위에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 단위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월 단위로 적용을 해서 산업 특수상 어떤 특정 월에는 조금 더 근무가 필요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른 달에 조금 근무를 줄이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라서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얘기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론이 좀 싸늘하다고 판단했는지 좀 와전됐다. 내 진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수습한 상황이고요. 저 김병준의 예쁜 브로치요. 김병준 위원장의 갑자기 왜 또 아니 근데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분은 말이 분명히 잘못된 거고 사과를 네. 해야 되고 사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얘기하겠죠 뭐. 이거 나온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예. 즉각적으로 자 그리고 국토 보유세 관련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 이재명 후보가 했던 부분이 우선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했던 부분이 뭐냐.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요. 거래세는 내리자.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자. 이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거든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라는 것은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세를 올리자라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여기 만약에 국토보유세 그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집도 많이 가지고 있고 비싼 집도 가지고 있고 그럼 종부세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그만큼 뺀다라는 게 논의되는 과정인 거고요. 지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종부세가 1.8%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좀 급격히 올랐던 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급격히 세금을 전반적으로 다 올렸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어떻게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를 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고 지금은 우선은 국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은 억지로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예. 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향인 거고 근데 이것이 또 말을 바꾼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성남시장 재선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도 지금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나의 앞날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사람을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 가는 방향이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해결해 왔던 많은 정책들 공약 이행률이 98%가 되는 그런 거와 함께 뭐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 대변인. 말 바꾼 적 없다고 하는데 말 바꾼 거 맞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한 번뿐이었으면 그래도 뭐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연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점 총량제 던졌다가 논란되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해진 것으로 나오자 철회하겠다 이러고 있고 이번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게 말 바꾼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말 바꿨다 하는데요. 이 워딩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딩 하나하나 다 보십니까? 이 영상 100% 다 보세요. 그런 거 아니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음식점 총량제는요. 그 시장에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던진 발언이라고 자영업자들 말씀하시려고 아니요. 하는 다시 거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만난 자리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나오냐? 바로 직전에 소상공인들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너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식당들이 그냥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 같이 죽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먼저 호소하셨다. 이 연장선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만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이제 임 대변인 말처럼 말을 뒤집는다. 뭐 여론조사로 정치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난할 수 있겠죠. 그거야 뭐 여야 입장이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 50조 지원하자는 거 받겠다. 그거 당신 공으로 해줄 테니까 지금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 후보가 뭐 50조 얘기하니까 민주당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 지원하자, 뭐 받는 거 좋습니다. 저희 예. 후보의 정책이 어쨌든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뭐 필요성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소위 말해서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손실보상 50조는 충분히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뭐 이런 정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뭐 윤석열 후보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한 상황이니 뭐 여야 후보가 합의했다라는 것은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선대위 대변인단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좀 민주당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일부 몇 명? 선대위 대변인에서 나오는 입장은 모두 민주당 입장은 아니죠. 그러면 저희 지금 김병준 위원장 말한 건 대변인 아니니까 국민의힘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민주당이 어떤 의원이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은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민주당 니네가 이거를 공격하지 않았냐 사과해라. 아까 사과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알았다. 우리 당 후보가 우리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하겠다. 이거 공 당신 그 윤석열 후보 공으로 다 해줄 테니까 그럼 지금 당장 시행하자. 예.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과하시라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지 그럼 뭐 제가 전달하면은 예, 예. 지금 당장 50조 자영업자한테 주자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럼 지금 제가 이 윤석열 자리에서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도중에 예, 예. 그럼 제가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전 그 얘기 하라고 지금 답변 한번 말씀드린 해주세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겁니다. 50점 그럼 바로 시행한다고 지금 할 수 여당이 하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추진하겠다고 후보는 이미 말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반가운 말씀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양 후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근데 우리 예. 대변인께서 윤석열 후보와 지금 소통을 하시는지 선대와 소통을 하시는지는 예. 참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또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저는 하셔야 말을 되는데 아끼겠습니다. 의도가 후보한테 다분히 얘기를 해야 보여서. 되는데 예, 예. 후보하고 소통이 저번 안 주에도 차 되는데 마셨습니다. 걱정하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예, 좀 예. 궁금해서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서 두 분 이야기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원의 측면 승부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